36번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위계의식을 항상 느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계라는 게 상하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속해 있을 때 그 상황 안에서 위계를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평등한 관계인지 아니면 상하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침해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래 be wired to. 그래서 wired 하면은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뭐뭐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세상을 조직화하게 되어 있다. 근데 위계로 막 잡까 위계. 세상을 위계로 정리한대요. 조직화한대요. 우린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 위계를 따라서 세상을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위계로 위계 질서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왜 하냐면 make sense of 뭐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고 그다음 우리 신념을 유지하는 걸 돕고 일반적으로 더 기분이 나아지는 걸 돕기 위해서 위계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문장이지 체크해볼까요? 하지만 항상 위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누군가가 infringe 하면 침해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침해할 때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침해할 때 그러니까 위계가 있으니까 먼저 내가 생각한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를 침해할 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가 이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래서 나는 우리의 관계가 평등해 또는 나는 우리가 상하 관계라고 생각해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해를 침해할 때 우리는 react 반응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 요거를 체크해놓을까.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예시인데요. 그럼 이제는 앞문장에 대한 예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침해당해서 생각하지 않고 욱 하는 거죠. 욱 하는 반응을 하는 예시야. 그래서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 없이 반응한다. 연결해 놓으면 좋겠네요. 누군가가 cut off 하면 끼어드는 거예요. 너를 끼어들어.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road rage. 그러면은 이제 이 rage가 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road rage는 뭐 도로에서 화가 나는 거. 그래서 운전자의 분노가 kick in 발생하다 시작하다. 그래서 발생할 때 그것이 바로 뜻에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의 무의식적 마음이 say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Who are you? 네가 누군데 날 끼어드는데 맞죠? 너 누구냐? 날 끼어드는 너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날 끼어드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reacting,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inherent 체크할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는 원래부터 wired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게 본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재된 비슷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innate, inborn, hard, wired 이런 것들 있죠. 너의 내재된 그런 위계의식 내재된 위계의식의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위계의식은 뭐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상황에서 도로 위에서 위계의식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거야. 모두 평등하다는 게 나의 지금 위계의식인데 나의 생각인데 그걸 그 사람이 위반했잖아. 끼어들었으니까. 그것에 위협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 거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는 우리 모두 평등하다. be supposed to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play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똑같이 다 기다려야 되는 거야. 줄 서서 맞죠? 도로 위에서는. 그런데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은 violates 침해하는 거예요. 맞죠? 위반하는 거예요. Those rules 그러한 규칙들을 그리고 implies 뭐를 암시하게 되냐면 더 높은 지위를 암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끼어든 사람이 뭐야? 자기는 안 기다렸으니까 맞죠? 내 앞에 끼어든 거는 그 사람의 지위가 더 높다는 걸 인식하잖아. 그럼 내가 이 위계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이퀄하다는 것을 지금 침해한 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런 상황도 한번 해보래. When you get frustrated, 네가 이제 좌절해서 짜증이 났어. With your kids, 너의 애들한테 그리고 end an argument, 말싸움을 무슨 말을 하면서 끝내냐면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위계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무실에서는 동등한 것 비슷한 걸로는 because I'm the boss, 내가 상사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된대.
In these moments, 바로 이러한 순간에서 you've stopped, 너는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너는 regressed, 뒤로 갔다는 거예요. 후퇴했다. 되돌아갔다. 그래서 어디로 되돌아갔냐면 너의 생물학적 경향. 생물학적이라는 것도 뭐야? 타고났다는 걸 의미하죠, 맞죠? 원래부터 그렇다. 생물학적 경향으로 돌아갔다. 뭐 하는 경향이냐면 다시 확인하는 reaffirming. 그래서 위계를 다시 확인하는 생물학적 경향으로 되돌아갔다. 그 다음 37번은 뭐 마찰력에 대한 글인데 글이 좀 특이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박힌 못을 가지고 이제 마찰력을 설명하거든. 그 마찰력이랑 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냥 글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못이 망치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못이 망치질로 두들겨 맞으면 이렇게 망치질이 되면 이때 강조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that이한 것은 바로 friction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마찰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뒤에 두 블럭을 못으로 연결했다 그게 나와. 그러니까 못을 여기 이제 두 블럭을 여기 못을 위로 못을 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맞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붙잡고 있는 거, 제자리에 붙잡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걸 확대할 수 있나? 확대, 크기, 이거를 딱 이 나무 두 개랑 이 못을 잡고 있는 거 있죠? 이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 맞지? 나무랑 못 사이에 여기에 있는 마찰력이 얘네들을 딱 제자리에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어떤 힘이냐면 힘이다. That arises, 생기는 힘이다. When 두 개의 표면이 sliding, 미끄러질 때 또는 미끄러지려 할 때 아니면 서로 저항해서 됐죠? 저항해서 미끄러지려 할 때 또는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죠, 여기 당연히. 여기에 다 맞닿아 있잖아. 맞닿아 있을 때 마찰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그래서 나무 두 블럭을 네가 이렇게 이제 쳐놨는데 그 pull apart 당겨서 떼려고 해. 이걸 떼려고 해. 이 두 개를 떼려고 해. 그러면 근데 그 나무는 have been nailed. 못이 박혀 있어요. 같이 못이 박힌 두 나무를 떼어내려고 할 때 나무의 섬유질이 잡고 있습니다. 샤프트는 축이에요. 그래서 못의 축이 그냥 여기야. 이 파란색 이 기둥. 여기. 됐죠? 그러면 나무의 섬유질 여기에 이제 맞닿아 있는 섬유질이 맞죠? 못의 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the nail 그 못 입장에서는 이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야. rip apart 하면 찢는 거거든요. 찢는 거야. 그래서 trying to rip it apart 못을 찢으려고 하는 힘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나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떼어내려고 하면은 못한테서는 이렇게 이 두 개를 맞죠? 이렇게 찢으려고 하는 자기 못을 찢으려고 하는 그것의 길이를 따라서 이 긴 길이를 따라서 찢으려고 하는 힘을 느끼게 된대. 우리가 그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텐션 여기서는 장력이에요. 이렇게 쭉 찢으려고 하는 힘이 장력이래. 그 다음에 너의 실험은 can now 이제는 fail in one of two ways.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너의 실험이 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나무 블럭 두 개를 이렇게 떼는 거잖아. 있죠? 그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실패한대요. either A or B거든요. 못이 이렇게 나무 블럭 이렇게 떼려고 하다 보니까 못이 너무 늘어나. 그래서 split in half 하면은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못이 쭉 늘어나다가 반으로 쪼개져. 왜냐하면 장력이 너무 너무 커서 되죠. 못한테는 그 당기는 쭉 옆으로 맞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쭉 당기는 힘이 너무 커서 이게 못이 늘어나다가 두 동강 나는 거야. 반으로 똑 쪼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못이 헐거워져요. 왜냐하면 루즈가
느슨해지는 거죠. 못이 헐거워져요. 왜냐하면 lose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미안. comes loose 맞죠? 헐거워져요. 왜냐하면 마찰력이 극복되기 때문에. 극복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이걸 잡고 있는 힘이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잡고 있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야. 내가 막 당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헐렁헐렁해지죠, 맞죠? 그래서 그게 마찰력이 극복이 되어서 막 마찰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당긴 힘이. 근데 이제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그래서 못을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죠. 그러니까 못을 늘릴 수 있어. 그 철사로 돼 있잖아, 맞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커. much larger. 얘는 비교급 강조죠, 마치 훨씬 더 커요. 뭐보다? 마찰력보다, 표면에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we don't have to worry too much.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전자에 대해서. 그 전자는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너무 못이 늘어나다가 두동강 나는 거. 그게 전자야. 그게 전자. 그가 마찰력이다. 뭐 한 것은 with which 뒤에 완전한 문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마찰력입니다. 38번은 은행원이죠. 은행원들의 이미지가 변화했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존경받는 사회적 인사였는데 점점 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투기꾼의 이미지가 됐다. 전통적인 뱅크 매니저들 1950년대 매니저들은 보통은 존경받는 기둥이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회의 기둥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cautious 매우 조심스럽고 careful 신중한 사람이었대요. 아마도 went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가고 술도 별로 안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1970년대부터 새로운 종류의 은행원이 나타났다. 되게 시끄럽고 맞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플래시 화려하고 arrogant 하면 거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만한 사람들. 이러한 은행가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love 뒤에 ing,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하겠다. 그들은 빨리 부유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blow money 하면은 돈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펑펑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돈을 펑펑 썼습니다. 쓰길 원했습니다. 빠른 차나 비싼 샴페인에. 그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what's called 투기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서 speculation 투기예요. 그래서 이제 투기가 뭐냐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사요. 예를 들면 밀을 사. 뭐 하려고? 빵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밀을 사는 거고 페트롤, 연료거든요.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연료를 사고 그래서 다 목적이 있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는 그들은 어떤 물건을 삽니다. even when, 뭐뭐 할 때조차. 그것을 사용하는데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사용 목적이 없는데도 산다는 거야.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어서 오는 게 8번이에요. 그래서 이때 데이가 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load of 하면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은 많은 밀을 살지도 몰라. 단지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밀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그죠? 가뭄이 drought, 가뭄이 예상될 때. 그래서 밀을 키우는 지역에서 가뭄이 예상되면은 뭐 밀의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밀 공급이 줄어들면 밀 가격이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밀을 많이 사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추측이 맞다면 그들은 나중에 팝니다. 그 밀을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팝니다. 사용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판다는 거예요. 39번은 종이의 어떤 물리적 특성에 대한 거야. 그래서 종이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말해주는데 주름이 잘 져요. 잘 접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뻣뻣함이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섬유질이 이렇게 막 촘촘하게 이렇게 막 엮여 있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화롭기 때문에 이렇게 잘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한번 접은 거는 이렇게 쉽게 펴지진 않잖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lend oneself 하면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뭐에 적합하다는 뜻이 거기에 딱 맞다. 이때 to는 뭐뭐에라서 뒤에 ing를 썼습니다. 그래서 folding 접고 구부리는데 매우 적합하대요. 셀룰로스 섬유질 which of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it is made 그것이 만들어지는 종이를 만드는 셀룰로스 파이버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것이 can be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snapped가 꺾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대한 구부릴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allowing 분사구문 영구적 increase 주름이에요.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접었으면은 쉽게 펴지지 않는다는 거야. 빳빳하게 다시 펴지지 않죠. 그러면서도 sufficient fibers 충분한 그런 섬유질이 remain undamaged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for the material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그 재료가 not to crack 하면은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종이를 접는다고 해서 뭐 종이가 찢어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유리 같은 거 깨지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봐.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은 꽤 유지한대. 그것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을 유지하냐면 being pulled apart. pull apart 하면 당기는 거거든. 근데 종이는 자기가 당기는 게 아니라 당겨지는 거잖아. 그래서 당겨지는 것에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당긴다고 해서 쉽게 막 찢어지거나 퍽퍽 갈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torn 하면 tear의 pp형이죠. tear이 찢다는 뜻이야. 그래서 쉽게 찢긴다. 찢으려고 하면 찢겨. 그러니까 끝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잘 찢어 놓으면 푹 찢는 건 쉽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along the crease 그 주름을 따라서 찢는 게 쉽다는 거야. 만약에 약한 지점 있죠. 아주 작고 처음 찢긴 아주 작은 그 약한 지점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짝 찢게 되면은 부악 찢는 건 쉽다는 거야. 그 주름을 따라서. 그래서 자 이러한 우수한 조합 그래서 기계적 물리적 특성의 우수한 조합이 allows it to 그것이 assume 무엇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취하다. 어떤 형태를 띠다. 취하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의 모양도 띌 수 있게 해줍니다. 주름과 접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게 오리가미가 종이접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종이접기에 그런 예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few 세모치가 거의 없다 남았죠. 뒤에 셌으니까 few 리를 안 되고 거의 물질이 없대. as good. as 뭐 this나 it이 생략돼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좋은 물질은 거의 없다. 메탈 포일 그 뭐냐 은박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박지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 주름이 잘 생기잖아. 맞죠? 근데 종이는 우리가 딱 접은 곳에만 주름이 생기는데 호일 같은 거는 이렇게 별로 만지지도 않는데 막 주름이 막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호일은 그 hold the crease 그러니까 주름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주름을 컨트롤하는 게 다소 어렵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주름이 막 생겨요. 또 다른 재료로 뭘 얘기하냐면 플라스틱 시트. 그래서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약간 이제 시트지 같은 거. 그거는 doesn't tend to hold crease. 그래서 주름을 잡힌 상태로 유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 at all 전혀. 만약에 그것이 매우 부드러운 게 아니라면. 근데 매우 부드러우면 뭐 주름이 잡힐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in which case 그러한 경우에서 이때 위치는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서 지금 계속적용법으로 쓴 거긴 하거든요. 참고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부족합니다. rigidity 하면 단단함이야. 맞죠? 어떤 단단함이 부족하냐면 좋은 wrapping material, 포장지죠. 포장지에서 요구되는 단단함이 부족합니다. So it is its ability. 그것은 이 능력이다. hold a crease, 주름을 잡고 있는 능력입니다. while 뭐 하면서도 stiff 뻣뻣함이야. 뻣뻣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어떤 뻣뻣함이냐면 종이를 아주 독특하게 종이만 가진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독특하게 suited, 적합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 목적은 포장지점.
그래서 이때 뭐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 종이는 적합하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적합해지는 거니까 PP를 썼다. 40번은 어미 구조 어미 고양이의 구조 본능에 대한 거야. 그래서 어미 고양이가 이제 새끼 고양이들 있잖아. 새끼 고양이들 막 있는데 자기 새끼가 아닌 애들도 이제 구조를 한대요. 그 왜 구조를 하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아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닐까. 왜냐하면 막 새끼 고양이들이 막 울고 있으면은 자기 새끼가 아니어도 걔네가 울고 있으면 걔네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애기 고양이 목소리인 줄 알고. 그러면 뭐 자기도 있고 자기의 진짜 새끼 고양이들 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험해지잖아. 그래서 구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엄마 고양이들은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끼 고양이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는지, 됐죠? 그래서 어떤 고양이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So when litters, 그 한 배에서 낳은 새끼들이거든요. 새끼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의 새끼들의 냄새를 활용한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새끼들을, 자기의 새끼들을, 맞죠? Their kittens죠. 그들의 새끼들을 그다음 다른 엄마로부터의 새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냄새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활용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PP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새끼 고양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근데 어떤 고양이들이냐면 wander 배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이야. 집 네스트 맞죠? 보금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들이 지내는 집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고양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죠? 근데 어떤 고양이들이냐면 자기 고양이도 있고 다른 고양이도 있어. 자기의 새끼가 아닌, 됐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엄마 고양이, 여기 주절이죠. 엄마 고양이는 doesn't appear to 동사원, 뭐뭐인 것 같지 않습니다. favor 하면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편애하는 거. 좀 더 좋아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새끼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대. 편애하는 것 같지 않대. 그들을 회수할 때. retrieve, 회수하다. 다시 데려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가 데려오는 거니까 능동입니다. 알겠죠? 회수하다, 다시 데려오다, 되찾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이 뭔데? 왜 내 새끼가 아닌데 맞죠? 자기 새끼 아닌데 데려오냐? 에 대한 이유예요. 그것은 불확실하다. 비록 distress가 공경, 어려움이란 뜻이야. 그래서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소리, vocalization이야. 그래서 조난 발성 이렇게 돼 있어요. 조난 발성. 그래서 고양이가 내는 조난 발성, that are lost, 자기의 집으로부터 길을 잃은 고양이가 내는 조난 발성이 are known to be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이렇다는 거야. 막 엄청 그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봤죠, 맞아요? 진짜 사람 애기들 우는 거랑 소리 비슷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그죠? So it may just be hard.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의미상해줘. 엄마 고양이가 resist 저항하는 것이. 근데 그들을 데려오는 거죠. 맞아. 다시 데려오는 게 데려온 걸 저항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뭐에 상관없이 걔네들이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하고 싶은 말. 왜 자기 새끼 아닌데 데려오냐. 잘 모른다. 됐죠? 근데 뭐이지만 물론 새끼 고양이가 너무 격하게 울어. 너무 격하게 울어서 걔네들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데려오는 걸 저항하는 게 어렵다는 게 무시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울고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와버리기가 어렵다고는 해도 맞죠? 굳이 왜 자기 새끼도 아닌데 데려오는지 uncertain,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야생에서는 스퀴킹 하는 게 끽끽 하면서 우는 거야. 우는 고양이 out, 밖에서 in the open, 그래서 열린 개방된 곳에서 밖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는 is likely to 뭐뭐 하기가 쉬워요. 포식자를 끌어들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 받아서 포식자가 오는 것은 안 좋은 소식이죠. For any other kittens, 다른 어떤 새끼 고양이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도 다 위험해지잖아. 됐죠? 그래서 rapid rescue, 재빠른 구조, 어떠한 우는 새끼 고양이라도 빨리 구조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우는 고양이들이죠. 우는 고양이들이 drawing unwanted,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보면 비록 엄마 고양이가 identify 식별을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의 새끼를 그렇지만 그들은 collect 모은다 데려온다는 거야. 어떠한 길 잃은 우는 고양이들도 다 데려온대. 근데 그건 아마 뭐 하기 위해서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being detected 감지될 가능성 포식자로부터 감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거는 동물이 에너지 저장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식량을 이제 저장해 두거나 뭐 땅이나 땅 파가지고 넣어놓고 맞죠? 뭐 그런 거 숨겨놓는 거 그런 식으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 음식을 미리 많이 먹어서 지방으로 몸에 축적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대. 그러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pursue 추구합니다. mixed 혼합된 전략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이 두 개를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both A and B 체지방이나 음식을 축적하는 mixed strategy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래합니다. 어떤 동물이 to ask 묻는 걸 질문하게 합니다.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게 합니다. 이게 궁금해진대요. What are the relative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이 뭡니까? 이 두 형태의 에너지 저장의 두 가지 형태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Maximum fat deposition deposit이다. deposit 제가 뭐 비축물 맞죠? 또는 예금 돈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축적해 놓은 것 모아놓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 지방 축적량은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질량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질량은 말 그대로 무게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방을 최대한 몸에 많이 쌓으면 당연히 몸무게가 커지죠. 몸집이 커지는 거야. 반면에 최대한의 음식의 저장은 not constrained 제약하다. 그럼 얘는 제약되는 거다 맞죠? 음식 저장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몸의 크기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몸 크기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animals, 동물들, 특히 작은 동물들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그죠? 근데 뭐의 형태로? 음식의 형태로.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뭐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체지방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음식으로 훨씬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집이 작으니까. 맞죠? 당연하죠. 몸집이 작으니까 몸에는 지방을 많이 못 썼잖아. 대신 음식으로 저장했을 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장된 음식은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체지방보다. 왜냐하면 지방은 체질량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쌓으면 결국에는 몸집이 커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 신진대사의 레이트는 비율인데요. 신진대사율이에요. 그래서 신진대사율. 이 대사율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기 적어놨는데 그냥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로는 기초대사량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되는 양이야. 몸집이 클수록 뭐 세포의 수도 많고 맞죠? 몸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진대사율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체질량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죠. 대사적 비용이 있다는 거야. 비용. 내가 써야 되는 거. 뭐뭐에 있어서. 그래서 뭐뭐에니까 ing. 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사적 비용, 신진대사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율이 올라간다. 신진대사율이 올라간다. 라는 게 곧 대사를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구나. 똑같은 말이다. 과도한 지방 축적은 also have a negative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동물의 능력. 포식자를 피하는 동물의 능력에도 부정적일 수가 있대. 몸집이 커지면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맞죠? 둔해지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만약에 maintaining 주어예요.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면 그렇죠? 어떤 동물에 따라서 맞죠?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은 그런 동물이라면은 동물은 might be expected to 동사 원형 할 것으로 예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accumulate 축적하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쌓을 것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의 형태로? food store 맞죠? 식량의 형태로 뭐보다? 체지방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된 건데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역시 에너지 소모란 말이야. 몸 안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을 높게 유지해야 되는 동물이라면 당연히 체지방을 쌓아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것보다, 안 그래도 에너지 소모가 큰데 체온을 유지한다고, 맞죠? 그거보다는 그냥 따로 음식을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야. 반면에 8번, 9번 묶어주세요. 8번, 9번. 얘는 이제 음식 저장의 단점이야. 음식 저장의 단점. 그래서 음식 저장을 하면은 한편 저장된 음식은 rot, 썩을 수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저장해놨는데 나중에 못 먹을 수가 있고, 도둑에 의해서 제거될 수가 있고,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심지어 그냥 잃어버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많은 동물들은 반드시 써야 한대요. 이때 expand, P-A-N-D 하면은 확장하다는 뜻이고, e를 쓰면 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pend time, ing랑 마찬가지로 expand도 뭐뭐를 쓴다. in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그들의 음식 저장을. 저장해 놓은 음식을 계속 수시로 감시하고 막 지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이 없어져. 로스야, 로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너지를 또 써야 돼. 음식을 지키느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번에서 받아와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봤어요. 그래서 단수 취급했거든요. 음식을 먹고 그거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로스, 즉 이러한 종류의 로스와,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대가 치러야 되는 거. 그래서 관리하는데,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데 쓰는 이런 에너지 비용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8번이죠. 이게 9번 문장이야. 됐죠? 그 다음에 많은 체지방의 축적은 adds, 더한대요. 근데 뭐에 더해지냐면 동물의 fasting, 이제 그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는 거야. 단식, 금식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한다예요. adds니까 더해준다, 기여한다. 특히 몸집이 큰 동물들에게 그렇답니다. permitting, 뭘 허용하면서, 분사구문, 몇몇 동물이 permit,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prolonged, 길어진 장기간의 dormancy, 휴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서. 근데 어떻게? 어디에서? relative, 상대적인 안전함 속에서요. hibernaculum 하면 동면 장소예요. 겨울잠 자는 장소에 상대적인 안전함 속에서, 그죠? 긴 휴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몸에 체지방을 쌓아놓으면은 오랜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맞죠? 체지방을 이제 에너지로 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겨울잠 자는 동안에 그걸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특히 큰 동물일수록, 이렇게 한 거는 당연히 특히 큰 동물은 지방을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잖아요. 몸집이 크니까. 그러므로 지방의 축적과 음식 저장 둘 다 몇몇의 decided,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